부도 쌓고 성공도 하고 싶으시죠? 이 생각을 바꾸는 습관, 이 책 안에 그 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그분이 저한테도 일을 그런 식으로 시키려고 해서 저는 별로. 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 차장입니다. 방금 전에 이 책을 내일 팔러 갈 거라고 리뷰를 찍었었는데 팔러 갈 책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요. 그 책도 리뷰하려고. 이 책은 생각을 바꾸는 습관이라는 일본 작가의 책이고요. 이 책도 역시 독서 스터디 모임에서 최근에 리뷰한 책입니다. 그 모임에서는 책을 챕터로 쪼개가지고 담당자들이 그 책의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사례와 함께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2시간 정도 만에 책 한 권을 다른 사람들의 사례와 함께 읽어내는 유익하고 좋아요. 근데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일본 작가들의 책을 보면 와, 책을 정말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정말 이렇게 마이크로한 부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책을 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책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보면 뭔가 새롭고 완전 몰랐고 이런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것들을 쪼개가지고 일상에서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 라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스터디 중에 제 세션으로 발표해야 됐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책을 내일 팔러 갈 겁니다. 간단하게 목차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장은 능력 있는 사람은 생각의 심리학, 암시를 사용한다. 2장은 긍정적인 암시는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킨다. 3장은 암시를 이용해 업무 성과를 높이는 비결. 4장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조정하는 기본적인 기술. 5장은 마음을 휘어잡는 암시 커뮤니케이션 실천 기술. 부록은 암시를 성공시키는 비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맡았던 부분이 이 4장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조정하는 기본적인 기술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조정한다는 사실 영어로는 매니퓰레이션이고 요게 한때 즐겨봤던 넷플릭스의 루시퍼라는 미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악마가 인간의 마음을 조정해서 마음대로 막 이렇게 부려먹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 보면은 매니퓰레이티드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4장을 제가 하겠다고 했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른 사람을 조정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하나 싶어서 이 책을 봤죠.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상대를 꼭두각시로 만든다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소제목인데 그냥 그 다음 소챕터 진단 결과로 꼬리표를 붙인다라는 내용이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실제 인물인 바넘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바넘 이펙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토정 비결 같은 거를 볼 때 사실 토정 비결에 나와 있는 말들이 정말 맞을 수도 있지만 웬만한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들을 다 해줘도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되게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외향적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때때로 우울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독서할 때 어떤 음악을 들으며 옛날 생각이 나고 첫사랑의 기억을 잊지 못하는군요.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을 그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 당신은 전문가잖아요. 당신은 회계의 전문가잖아요. 당신은 마케팅의 전문가잖아요. 혹은 당신은 영업의 협상의 달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저 일을 좀 맡아주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꼬리표가 붙었잖아요. 어떤 일의 전문가, 어떤 일의 프로페셔널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그 꼬리표대로 정말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꼬리표를 붙여놓으면 그 사람을 내 의도대로 조정할 수 있다. 인 건데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사람이 계세요. 되게 다른 사람을 잘 부려. 안 좋게 이야기하면 부리는 건데 좋게 보면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의도대로 잘 설득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이 필요한데 당신이 전문가니까 한번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도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일을 흔쾌히 해주는 모습들을 많이 옆에서 보거든요. 그분이 저한테도 일을 그런 식으로 시키려고 해서 저는 별로 선을 그어버리지만 어쨌거나 그런 분들의 일하는 모습이 이게 꼬리표 붙이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는 미스리딩으로 대답을 이끌어낸다 인데 그 미스리딩이라는 게 잘못 읽었다는 미스리딩이 아니라 잘못 이끌었다라는 미스리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발표할 때도 예시를 백화점 사례를 들었었는데 백화점에서 일단 물건을 고르다 보면 판매원들께서 스킬이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머 고객님 이 제품이 고객님께 너무 잘 어울려요. 옷 색깔이랑 피부 색깔이랑 너무 또 잘 맞아요. 할부로 하실래요? 일시불로 하실래요? 이런 식으로 훅 들어오는 분들 계시죠. 원래 그 두 문장 사이에는 고객님 그래서 이 옷을 구입하시겠습니까? 라는 걸 물어봐야 되는데 이 되게 스킬풀한 그런 판매원들께서는 그 부분을 생략해버려요. 생략해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고객 입장에서는 산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일시불로 할지 할부로 할지를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낚여가지고 물건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구입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걸 미스리딩이라고 하고, 이런 미스리딩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을 나의 의도대로 좀 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조정을 안 당하려면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뭐를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산다고 한 적이 없고 옷을 여러 개를 입어보고 있는 중인데 왜 나에게 할부냐 일시불이냐를 물어보고 있냐 라고 챌린지를 해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제가 맡았던 부분의 마지막 부분은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는다 라는 내용인데, 특히 자기한테 좋은 내용일 경우에 그것을 믿는다고 해요. 예를 들면 김 차장님은 되게 젠틀하시고 착하고 따뜻한 분이시니까 라고 전제를 깔아놓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사람한테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사실 틱틱거리고 깐깐하고 좀 별로 좋지 않은 성격이라고 해도 나에게 당신은 따뜻하고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군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준 사람한테 따뜻하고 젠틀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 라는 그런 되게 도움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셔도 좋겠지만 구입하시기 전에 서점 가서 한번 슈르륵 보면 이 책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사서 잘 읽어봤지만 일본 작가분들의 책은 늘 그렇듯이 너무나 디테일하고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기대를 하고 보면 약간 실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읽어볼 만은 하다, 알고 있을 만은 하다 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도 역시 제가 구입은 14,000원에 했는데 이곳 예스24의 판매가를 찍어보니까 1,500원인가 1,6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이 책과 이 책을 내일 팔러 가면 다른 책들 몇 권 더 가져갈 거니까 뭐 한 10,000원 받겠죠. 그러면 10,000원 가지고 책을 2권 살 수 있다. 그런 게 아마 중고서점을 이용하는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급마무리지만 직장인TV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소중한 거 먼저 챙기세요. 감사합니다.